저희 연사장님 소개 올려보도록 할 텐데요. 세 번째 연사자는 이재원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디지털금융 전문가 과정에서 블록체인 분야를 담당해 주고 계시고요. UC 버클리와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박사학위를 기반으로 여러 블록체인 기업, 또 스타트업 자문을 해오신 최고 국제적인 전문가이십니다. 저희 교수님 소개 영상을 또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 아직 뒤에 서 계신 분들, 자리에 안 앉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수님 영상으로 먼저 소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제 순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강연을 하려는 그 정말 기라성 같은 교수님과 제가 존경하는 이준호 대표님, 그 우리나라 블록체인 산업을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신다 해서 사실 막 가슴이 뛰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DJ 교수, 네, 까지 콘서트를 하필 제 강연 바로 앞에 배치해준 이 사회자 분께 제가 나중에 항의를 드리겠습니다. 다 끝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네, 제가 어떡한 수습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큰 빅픽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보시죠? 네,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965년도에 만화가 이정문 씨가 2000년도에 뜰 산업들을 10개 다 맞추셨어요. 태양열 에너지, 전기 자동차, 전화기, 전파신문, 움직이는 도로, 로봇 청소기, 원격 학습, 원격 진료, 스마트 부엌 달나라 여행.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산업 안에서 어떤 회사가 뜰지를 예측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뜰 건 아는데 과연 그 안에서 어떤 회사가 뜰까? 저희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사야 돼요. 테슬라도 사고, BYD도 사고, 그냥 전기차 산업에 ETF가 있다면 그 모든 걸 사면 됩니다. 블록체인 여러분 뜰 겁니까? 안 뜰 겁니까? 이제는 저희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코인이 뜰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다 사야죠. 근데 다 사기 힘드니까 저희가 할 수 없이 ETF를 산다든지 힘을 빌린다든지. 그래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일어날 일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1시간 후에 일을 예측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EX 차트를. 저도 EX 차트를 보거든요. 근데 그게 왜인지를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대기업이 범접할 수가 없는 분야가 있어요. 지금 증권사는 여러분들 미국 주식 다 하시죠? 미국 주식은 대형 증권사들이 다 독식합니다. 이유는 왜냐면은 한 곳에서만 거래가 되잖아요. 뉴욕 증시, 아니면 나스닥, 아니면 코스닥 딱 한 곳에서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제일 전산력이 강하고 제일 똑똑한 애들이 컴퓨터 붙여갖고 AI 붙여서 하면은 거기서 독식할 수 있어요. 모든 수익을. 그래서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그러죠. 초고속 트레이딩에서 한 회사가 다 독식을 할 수가 있는데 블록체인은 거래소가 몇 개죠? 너무나 많고 대형은행이 일개 거래소에 와서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유동성이 한 대형은행한테 너무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저에겐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분야예요. 비트코인의 예측이라든지 비트코인 가격의 예측이라든지 코인 가격의 예측이라든지 이런 건 중소기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격이고 각 거래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거래소 바이낸스에 블랙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모건 스탠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골드만삭스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기술은 항상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은 기술 공부를 잘 안 하고 기술을 이해하는 애들은 돈이 없어요. 항상 그래요.
역사가 말해주듯이 그 베이비 부모가 놓친 주식이 뭐였냐면 컴퓨터 주식이었어요. 컴퓨터랑 소프트웨어. 그 당시에 베이비 부모가 돈이 있었는데 컴퓨터를 이해 못하고 소프트웨어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샀죠. 저 같은 X세대는 이 주식들을 놓쳤어요. 저는 아마존도 썼고 뭐 핸드폰도 썼고 이메일도 썼지만 구글도 썼고 근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못 샀죠. 근데 나중에 10년 후에 이 회사들이 다 100배 이상을 갔죠. 지금 MZ세대들은 저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이 기술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데 주식 살 돈이 없는 거죠. 저희는 돈은 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돼. 안 써 잘. 그렇기 때문에 10년 있다 뗀 다음에 주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서 블록체인, 지금 전기자동차, 뭐 SNS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놓치고 있죠. 그래서 쓰고는 있는데 MZ 애들은 이걸 쓰고는 있는데 주식은 안 산다. 그래서 테슬라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 한 대당 2억 원이었는데요. 그때 2억 원어치 테슬라 주식을 샀으면 그게 200억이 됐습니다. 근데 막 MZ 세대는 그 테슬라를 사는데 테슬라 주식은 안 사죠.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 왔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2007년도 애플 주식의 가격이 3불이었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2007년도에 아이폰이 탄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이 3불밖에 안 했어요. 왜냐면 아이폰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 이게 세상을 바꾼데 어떻게? 나 이미 전화기 있는데, 나 아이폰 안 듣는데. 근데 이게 세상을 바꾼데 그랬는데 이걸 이해하는데 10년이 걸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막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아이폰이 출시됐을 때 이미 애플은 유명한 회사였고, 그때 그 스티브 잡스가 와서 이런 데서 강연을 했는데 막 뉴스에 보도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냥 샀으면 주식을 몇 배, 18년 동안 8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이미 유명한데 지금 사면 과연 내가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코인 지금 사면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가, 이미 유명한데 증명해주는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 여러분, 아마존이요 2006년도부터 사업 전환을 해요. 신사업을 진출하는데 어떤 사업을 진출하냐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데이터 사업을 진출합니다. AWS. 그래서 아마존은 그냥 이커머스 회사가 아닙니다. 아마존은 이커머스도 하지만 진정한 아마존의 수익은 데이터 파는 데서 와요. 서버 빌려주고요. 그 당시에 이걸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그거 하면 돈 된대? 데이터가? 막 주식이 1불 92센트밖에 안 했는데, 만약 데이터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거 아마존 대박이다. 그 주식을 샀다면 19년 동안 116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놓쳤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10배는 갈 것 같은데 약간 놓쳤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우리는 이해 못했기 때문에. 근데 10년 지난 후부터 데이터가 데이터 대박이래. 그때부터 이해되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 이해하니까. 돈 있는 사람도 이해를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는 돈 있는 사람도 이제 비트코인 이해해요. 아까 보니까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저희가 막 비트코인에 내재적 가치가 있어 없어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증명하는 사람 없거든요. 예. 미국 US 달러 내재적 가치 있습니까? 지하 경제를 이끄는 우리 US 달러 20센트입니다. 프린팅 하는데 100달러짜리가. 근데 비트코인은 하나 채굴하는데 10만 불 들어요. 지금 9만 불이니까 사실 채굴 기업들이 지금 적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내재적 가치는 채굴 비용인데 그게 한 10만 불. 기계도 사야 되고 전기도 엄청 쓰고 연산력도 엄청나야 되고. 이게 애플 주식의 그 변동성을 나타내는데요. 보시다시피 30% 이상 폭락했던 적이 몇 번이죠? 수도 없이 많습니다. 폭락하는 동안 뭐라 그랬을까요? 야, 다 사지 말라 했지. 내가 사지 말라 했지? 사지 말라 했지? 사지 말라 했지? 내가 사라 그랬지. 왜 안 샀어? 나 여기서 샀는데 마이너스 50% 먹어갖고 팔았어 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존버해야 된다. 그럼 우리
웨이지의 나중에 뜰 산업은 무엇인가? 여러분 미래를 공부하시러 오셨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산업이 아니고요. 여러 개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부다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일주일 보고서를 써서 내요. 그만큼 걔네는 그 블록체인 산업의 변동성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해서 뭐 그냥 진짜 기사 찾느라고 힘들어요. 이번 주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번 주에 비트코인 폭락한 일밖에 없는데 그것도 왜 폭락했는지 막 이유를 달래요. 여러분 지금 블록체인 컨퍼런스 하신다고 그래갖고 의장님께서 저 너무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지금 취소되고 있거든요. 분위기 안 좋으니까. 네. 중동은 안 그렇습니다. 중동은 매일 분위기가 좋아요. 떨어지면 더 좋아. 왜냐면 내가 더 살라고. 네, 더 좋고 이거 시장이 가격을 찾아가는 하나의 프로세스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얘네들이랑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는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 속에는 그냥 5년 안에 10억? 5년 안에 20억? 이게 그냥 깔려있어요 머릿속에. 비트코인. 네. 걔네랑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그냥 모두가 다 비슷한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하다 보면 야 20억 갈 건데 너 지금 왜 그거 갖다가 카드 결제 비트코인을 지금 10,000원짜리 사면 20만원짜리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한다는 얘기. 양복이 든 애들이 옛날에 10년 전에 진짜 티셔츠 입은 사람들이랑 제가 이랬는데 이제 양복 입은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믿음이 가는 거예요.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막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 10년 전에는 어떻게 하다가 막 비트코인 막 어떻게 하다 프로젝트 하고 재벌된 애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산업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이 바뀝니다. 산업이 제도화되고 산업이 정착을 하고 주식이 올라가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미래의 뜰 산업, 이미 뜬 산업이 뭐가 있죠? A, B, C, D, E까지는 같은 산업입니다.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죠. D, 데이터죠. 에너지도 데이터죠. 네. 그래서 ABCD가 같은 산업이라서 여러분들 뭐 자녀분들 계시면 진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냥 여기 입문하면서 일하시면은 평타만 쳐도 승진한다. 근데 지금 죽어가는 산업에서 일하면 대학 같은 데서 일하면은 평타 치면 죽는다. 1등 해야지 승진한다. 근데 이런 산업에 있으면 평타만 쳐도 계속 파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다. 그래서 ABCD 그 다음에 뭐 FG까지 넣는다면은 뭐 푸테크하고 유전자공학, 로봇, 반도체. 사실 반도체, 뭐 로봇도 사실 위에랑 다 연관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막 쏟아져 나와서 요즘 MZ 세대들이 요즘 제가 대학생들 상담할 때 제일 힘든 게요. 갈피를 못 잡아요. 저희 졸업할 때는 뭐 의사 되든지 변호사 되든지 삼성 가든지 현대 가든지 되게 아주 초이스가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초이스가 너무 많고 각각 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고 다 멘붕이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네.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요즘 애들이 참 불쌍한 게 되게 우유부단해요. 왜냐면 너무나 초이스가 많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근데 저희 선배로서 이걸 조언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못 겪어봤거든요. 제가 같은 세대임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 겪어봤거든요. 근데 이걸 겪어본 세대를 가려면 어느 세대를 가야 되냐면요. 1900년도 중조 할머니, 중조 할아버지한테 가야 돼요.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때 어땠어요? 진로 선택하기에? 그때 나 살기 바빴어. 네, 미국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죠. 네, 그때 우리 조선시대였으니까. 네, 물어볼 수 있는데 오케이, 미국 할아버지 그때 1900년도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기술과 여러 산업이 떴는데 그때 어떻게 진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걸 그때 물어봐야 돼요. 네, 할아버지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죠? AI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네가 할아버지라고 가정하고 1900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다고 가정하고 이 많은 진로 초이스가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 그거 물어봐야 된대요. 125년 동안 고작 저의 인생을 바꾼 기술은 3개밖에 없어요. 컴퓨터, 인터넷, 이동통신. 그러니까 저희는 초이스가 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하지 않았어요. 하나 찍고 그냥 가면 됐어. 뭐 삼성, 뭐 현대 가지.
근데 이 기술들이 왜 뜨는지 아시죠? 그 A, B, C, D, E 이 모든 기술들이 비용 절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거죠. 네. 그냥 멋있다고 쓰지 않잖아요, 기업에서. AI 쓰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쓰지 않고 비용 절감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가요 10% 이익 남기면 진짜 많이 남기는 거거든요. EX는 더 많이 남기는 걸 알고 있지. 아무튼 보통 제조업이 2% 남습니다. 근데 코스피에서 평균 때리면 5%고 적자 기업 합치면 2%예요. 근데 10% 남는다고 치고 막 열심히 마케팅을 해서 이윤을 키웠어. 그래서 이윤을 키웠는데 비용 절감 없이 이윤만 키우면, 그 매출만 키우면요 그냥 이익이 10% 증가할 뿐이에요. 근데 내가 비용 절감을 했어. 10%. 내가 90억이었던 비용을 81억으로 낮췄어. 그럼 보시다시피 이익이 10배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비용이 그냥 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허튼 비용 만들면 안 되고 처음부터 많이 고용하면 안 돼요. 좀 어느 정도 안정권에 간다는 비용을 늘려야지 비용을 나중에 줄이려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근데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에너지 지금 다 비용을 아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식당 가시면 다 키오스크에서 계산하시잖아요. 그 키오스크 하나 갖다 놓으면요 2달이면 인건비 뽑아요. 요즘 애들, MZ 애들 다루기 힘들거든. 오늘 아파서 안 나온대요. 근데 가다가 마주쳐 이래서 너 안 아파? 아 마음이 안 MZ 애들 그렇습니다. 키오스크는 안 아픕니다. 24시간 안 아파요. 하고 비용 절감을 가져다 준다. 근데 블록체인이 뭐죠? 블록체인은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기술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많은 기업들이 아직 안 쓸까요? 비용을 감소시키는 분배 기술인데 분배 데이터베이스인데 아직 몇 년이 남았어요. 몇 년 남았는지 아세요? 많이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까지는요 AWS보다 조금 비싸요. 그래서 막 먹고 살기 막 힘든 기업한테 제가 블록체인 쓰지 말라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일단 AWS 써. 나중에 3년 있다가 블록체인이 더 싸지면은 그때 블록체인 쓰죠. 블록체인은 분배를 담당하는 기술이지만 거래 비용을 감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모든 거래 비용. 제가 예시를 몇 개 들어드릴게요. 예시를 들어드리기 전에 지금 전 세계 탑 10 기업들이 다 데이터 기업이신 거 아시죠? 다 데이터베이스 기업. 엔비디아도 데이터베이스 기업을 위해서 칩을 만드는 회사고 모든 거가 다 데이터베이스 기업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 돈입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돈이다. 질문. 그래서 거래 비용을 아껴준다는데 아직 와닿진 않잖아요. 아직 진짜 지금 비자 카드 긁는 게 거래 비용이 더 싸요. 아직은. 근데 곧 비자 카드 긁는 것보다도 블록체인 기술이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가 더 싸질 날씨, 더 저렴해질 날씨 곧 옵니다. 하지만 지금 블록체인이 더 싼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질문. 계약 건당 100원 남는 보험 상품이 있다면은 팔겠습니까? 보험사에서 안 팔죠. 왜냐면 사람 보험에서 이거 돌려서 하는데 그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부대 비용. 근데 이걸 코드를 짜갖고 코드를 짜서 그냥 팔면은 내가 그냥 알아서 100원을 벌어줘. 그럼 팔 수 있다는 거죠. 코드니까. 세일즈맨이 아니고 코드니까. 두 번째 질문. 이런 서비스 블록체인으로 만들기 너무나 쉽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좀 사고 많이 치는 첫째에게는 그냥 월 100만 원씩 주고 목동 관리 잘하는 애들한테는 그 둘째에게는 1000만 원씩 주고 그리고 집사람한테는 1년 1억씩 주고 이러고 하다가 지금 어디다 맡길 때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 블록체인은 너무나 쉽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거를 시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미래에 만약에 제 은행 계좌랑 이런 서비스랑 유통이 되잖아요. 링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로 됩니다. 네.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부다비, 사우디아라비아가 바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신흥 부자들이 생길 텐데 그게 누군지 아세요? 크립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크립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신흥 부자가 될 텐데 걔네가 영원히 안 갖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은. 지금 비트코인이 뭐 1억 5천인데 이게 막 30억이 됐어. 그럼 고민 때릴 거 아니에요. 이게 300억이 될까? 잘 모르겠어. 그럼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걔네가 팔았을 때 걔네를 다른 걸 사게 해줘야 돼요. 주식을. 아니면 미국 채권. 아니면 다른 스타트업 회사 비상장 주식. 아니면은 호텔 조각 투자를 하게끔. 근데 그게 하나의 다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면 걔네들은 다 내 고객이에요. 여러분 미국 주식 사시는데 미국 주식을 미국 증권사에서 사기 힘드시죠? 근데 블록체인이 있으면은 미국 주식을 쉽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비트코인을 팔고 그 시대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국은 잠자는 동안 우리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국은 잠자는 동안 해외에서는 이 서비스를 위해서 구상을 하고 매일 TF 미팅을 하고 매일 그 관계자들 규제 당국이랑 만나서 막 내고를 하고 또 뒷단에서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어떻게 마케팅 플랜을 만들어서 그 신흥 부자들을 유입할지 고민을 하고 그래서 빵 터져서 만약에 그 역효과가 없다 그럼 그때 이제 우리나라 허락을 하겠죠. 아 우리도 하자. 근데 이미 블랙록은 막 커져 있고 JP모건 완전 커져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회사 완전 커져 있고 아부다비 회사 완전 커져 있고 저희 할 수 없이 저희 비트코인에 글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 글을 보내서 나 한 개 있는데 30억 인출해서 그걸로 일단 주식 30가지 사자 뭐 ETF 사자 미국 채권 사자 이게 너무나 쉽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가 5년 안에 오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그 지갑 주소가 전 세계 은행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행들을 당할 각이 너무나 보입니다. 은행이 뭐 만약에 제가 크립토 계좌, 크립토 주소가 있잖아요. 블록체인 계좌가. 그럼 굳이 내가 은행을 왜 쓰지? 너무나 송금하기 힘들고 너무나 국제에 송금하기 힘들고 너무나 친구한테 돈 보내기 힘들고 너무나 이걸 다른 자산을 사기가 힘들고 여러분 제가 우리은행 쓰는데 우리은행에서 미국 국채 살 수 있습니까? 쉽게? 못 사죠. 근데 이 플랫폼이 하나를 통일돼서 제가 지갑이 하나면 너무나 쉽게 살 수 있고 그 지갑 안에 제 아이디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신분증까지. 너무나 쉬워지는 거죠, 삶이. 아직은 비트코인이 좀 비싸. 아직 블록체인이 좀 비싼데 3년 있다가 기대하시라. 전기차가 올해부터 싸지는 거 아세요? 내연기관차랑 제조 비용이 전기차가 올해 골든크로스가 생겨요. 내년부터는 그래서 전기차를 한 대 만드는 거가 내연기관차 한 대 만드는 것보다 싸져요. 이럴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근데 왜 테슬라 안 샀어? 몰랐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계속 그랬거든요. 우리 제조 비용 계속 낮아지고 있다. 어느 날 내연기관차랑 맞먹을 거다. 그럼 사람들은 내가 전기차 싸게 팔 거니까 전기차 살 것이다. 그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는데 안 믿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10년 있다 주식 살게. 지금 사도 안 늦었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전기차가 더 싸질 거니까. 이게 저는 비트코인의 3년 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AWS가 더 싸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데. 근데 곧 블록체인이 더 저렴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제 소개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래. 이건 보셔야죠.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가 아니고 우리 아크인베스트에서 보수적으로 낸 수치입니다.
2030년도 비트코인 가격을 아크인베스트에서는 20억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블랙록. 블랙록에서는 700K니까 한 10억 보고 있어요. 11억? 5년 후의 가격을.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무슨, 느낌에는 20억이 아니고, 실제 수치를 다 계산합니다. 보고서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걔네가 기업이 여유연금 한 5%만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기관 투자에 한 5%가 일로 오고, 금액 30%를 비트코인이 담당하고, 지금은 10%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액. 그 다음에 안전자산의 한 5%가 비트코인을 하고, 개발국가 국고, 아까 엘살바도르 얘기하셨는데, 한 1%가 비트코인을 간다면, 비트코인이 그 시총을 감당하기 위해서 20억 가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기관 투자, 블랙락 같은 데서, 그, 투자자들한테 6%는 무조건 크립토 자산을 갖고 있어라고 올해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6에서 7% 여러분 자산에 6에서 7%는 크립토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블랙락의 랠리 그 핑크 회장이 나오면은 아 블록체인 비트코인 완전 사기야. 절대 사지 마. 그랬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자기 클라이언트들한테 6, 7%는 비트코인이어야 된다. 마지막 슬라이드만 제가 커버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기본 가설, 미래. 지금 여러분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은 미디어 채널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 모든 미디어가 인터넷 위에 얹혀져 있어요. 네, 여러분 OTT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젊은 세대는 OTT밖에 안 봅니다. TV 안 봐요. 지상파 안 봅니다. 케이블도 안 봐요. 오직 OTT만. 근데 그냥 인터넷에 얹혀졌는데 지금 블록체인도 아주 찌질한 금융 그 채널 중에 하나예요. 아직은. 근데 한 3년 후, 5년 후, 10년 안에는 모든 금융이 블록체인 위에 얹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금융을 담당하기 너무나 좋은 데이터베이스이고 이게 거래 비용만 정말 AWS보다 싸다면은 블록체인 위에 얹혀져요. 그래서 모든 금융이 10년 안에는 블록체인 위에 얹혀질 거예요. 네, 일단 제가 뭐까지 하고 이게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으면은 한 개만 말해요. EX는 의장님께서 그 특별 연구 계정을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연구 계정이 오로지 연구를 위해서 제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